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피는 순조로웠고 불이나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없었다. 하지만 총 2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명이 사망했다. 저녁 시간, 도시를 가로지르는 불빛이 있었다. 멀리서 보니 액체가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강이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흘러갔다. 불이 흐르고 있었다. 흐르는 불의 강을 따라 도시도 불탔다. 목재집이 오밀조밀 모여 있어 더욱 불이 잘 붙었다. 강을 보고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갔다. 불길은 거리를 따라 번졌다. 주택 사이를 지나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하지만 누군가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누군가는 손을 뻗었다. 그날 밤 도시 전체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려서 불에 다가갔을까? 1875년 6월 18일 아일랜드 더블린 남서쪽 리버티스 지역. 당시 이곳은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다. 더블린은 산업혁명 시기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던 도시 중 하나였다. 그만큼 도시에는 불이 붙기 쉬운 요소가 가득했다. 목재 창고, 곡물 저장소, 가축우리 등 시설이 즐비했다. 그래서 화재 역시 드문 일이 아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연간 수백 건 가까운 화재 출동이 있었다. 이는 소방대가 이틀에 한 번 출동한 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두려워하기보다 구경거리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날 화재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그날 밤도 평범한 소규모 창고 화재처럼 보였다. 그런데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쿵! 잠시 뒤 또 다른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넋놓고 구경하는 그 순간 창고가 터졌다. 모두가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다. 다행히 거리가 비교적 멀어 다친 사람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당시 창고 안에는 수천 개의 목재통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불은 어느새 목재통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잠시 후 창고가 완전히 날아갔다. 창고는 흔적도 남지 않았다. 불길이 순식간에 커졌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대피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계속 폭발하는 창고 곁을 떠나지 못했을까? 밤 9시 30분 창고가 버티지 못했다. 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창고 안에 있던 무언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다. 무언가 이상한 액체라는 것만 어림짐작 가능했다. 도로를 따라 흐르고 골목을 따라 번졌다. 그리고 불이 붙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불길은 물처럼 움직이고 흘렀다. 그날 밤 리버티스 지역은 기묘한 풍경 속에 잠겼다. 불은 주택 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골목을 따라 가축우리에 불이 번졌다. 가축우리에도 불이 번져 돼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거리로 나왔다. 가축을 풀어놓고 대피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피는 많은 생명을 살렸다. 하지만 불길이 퍼지는 동안 사람들은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거리에는 냄새가 퍼졌다. 타는 냄새와 달콤한 향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불길을 바라봤다. 불타는 강의 냄새라는 게 느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거리와 강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불빛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가까이 다가갔다. 도시는 두 개의 풍경으로 나뉘어 있었다. 대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길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때까지 아무도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남길지 알지 못했다.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거리 위를 흐르던 불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그 흐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불길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액체가 도로를 따라 흐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불빛은 노란색과 푸른빛이 섞여 있었다. 타는 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이 점점 강해졌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은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거리에는 기묘한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불빛은 도시를 밝히고 달콤한 향이 공기를 채웠다. 누군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마시고 싶다. 그 말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행동은 점점 배담해졌다. 누군가는 불길 가까이 다가갔다. 누군가는 흐르는 액체를 손으로 만져봤다. 불길은 위험했지만 호기심은 더 컸다. 그날 밤 더블린 시민들은 불타는 강 주변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리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타는 액체를 마시기 시작했다. 도시를 집어삼키는 화재의 원인을 마셨다. 누군가는 집에서 냄비와 컵을 가지고 나왔다. 누군가는 집안 식기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가지고 나와서 담아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담을 것이 없어 자신의 모자와 신발을 벗어 담아 마셨다. 다들 불타는 액체를 퍼마시는 기묘한 상황이 흘렀다. 그리고 방금까지 액체를 마시던 사람이 쓰러졌다.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넘어진 것으로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깔깔 웃기 시작했다. 저 친구 좀 보게. 하지만 곧 다른 사람도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몇 분 뒤 또 다른 사람이 쓰러졌다. 상황은 빠르게 변했다. 사람들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더 이상 아무도 웃을 수 없을 분위기가 됐다.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의식을 잃었다. 현장은 서서히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이 마신 불타는 강은 무엇일까? 거리의 사람들이 냄새를 맡았다. 불이 나면 보통 유독가스 때문에 얼굴이 찡그레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좋다는 듯이 더욱 마셨다. 사람들은 처음에 액체가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는 더욱 거리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때가 되니 다들 깨달았다. 당시 더블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 생산 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 곳곳에 증류소와 보관 창고가 밀집해 있었다. 창고 안에 있던 것은 단순한 화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스키였다. 창고 안에는 수천 개의 오크통이 쌓여 있었다. 약 80만 리터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위스키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불타는 강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다. 당시 위스키는 값비싼 물건이었다. 일반 노동자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거리에는 위스키가 흐르고 있었다. 그 사실까지 알아채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퍼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 위험성을.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총 24명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중 13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모든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결과적으로 강은 13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건은 이후 역사상 가장 기묘한 산업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다.